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 정영수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랩인 아코랩에서 개발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이드로겔 패치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에어로졸 관련 제어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노 입자 코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랩 이름은 아코랩입니다. 아코랩은 에어로졸과 콜로이드 두 개의 단어를 합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에어로졸 기술과 콜로이드 기술을 깊게 연구해서 다양한 기능성 재료 개발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 기능성 하이드로겔 개발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에어로졸 및 비말 제어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능성 나노입자 코팅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상은 피부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서 극심한 통증, 감염 위험, 장기적인 흉터를 남겨서 환자의 삶에 굉장히 길게 질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악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특히 이제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상처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드레싱 할 때 굉장히 피부에 자극을 줘서 2차 손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항균성이 굉장히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처럼 대면적 화상의 경우에는 기존 치료법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이러한 대면적 화상에 굉장히 적합한 하이드로겔 패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이드로겔 패치는 내부에 이제는 구리나노 입자를 주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항균성, 항진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에 붙일 때는 접착성이 매우 높아서 피부에 강력하게 이제는 접합이 돼서 피부를 보호를 하고, 피부에서 나오는 산품을, 즉 진물 같은 것을 잘 흡수를 하고, 진물이 흡수가 많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접착성이 낮아져서 이제는 하이드로겔 패치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부에 자극 없이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습성도 굉장히 높아서 상처가 건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는 피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는 진물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이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양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면적 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생산하는데도 생산 단가도 매우 낮아서 제품화를 했을 때 큰 어떤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특성으로 보면 우수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투명성도 제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광치료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생체 적합성이 매우 높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는 구리 나노 입자가 가지고 있는 독성 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생체 적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헬스케어 또는 의료 또는 미용 등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는 그런 하이드로겔을 지금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저희들이 제작한 구리 나노 입자가 주입된 하이드로겔 필름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우수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부에 나노 입자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대면적 화상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항균성 또는 항진균성을 보여주면서도 상처에 접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장점이 많은 그러한 패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착성 제어에 있어서는 초기에 이제는 상처에 적용했을 때는 높은 접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처에 떨어지지 않고 잘 보호하지만, 이제는 산투물을 흡수를 하게 되면 접착성이 낮아져서 자동으로 탈락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들이 또 접착성을 극대화하는 하이드로겔 필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명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체에 적용을 했을 때 높은 생체 적합성으로 피부에 트러블이 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하이드로겔 패치는 이제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는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의료용뿐만이 아니고 미용용으로도 이 하이드로겔 패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스크팩, 하이드로겔 패치를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특히 이제는 마스크팩 적용 하이드로겔 패치를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하이드로겔 내부에 저희들이 구리나노 입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나노 입자를 주입을 함으로써 이제 필요한 기능성들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겔 패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를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하이드로겔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이러한 개발한 하이드로겔 패치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함께 대량 양산화 기술을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젝션 몰드 방식으로 이제는 하이드로겔을 필름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실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성의 구현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는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제품화 단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개의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에어로졸 및 비말 제어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하면 한국형 대표 미세먼지를 직접 제작을 하고 그 특성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제작된 에어로졸을 어떻게 생성을 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에어로졸이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인간에게 어떠한 유해성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예를 좀 보시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제작하고 있는 그런 미세먼지 에어로졸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실외 미세먼지라고 해서 PHG라고 해서 이제는 매연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실외 미세먼지를 직접 제작, 그 다음에 이제는 크기라든지 아니면 성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 미세먼지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비흡연 여성들의 이제 폐암을 유발시키는 조리 유래 미세먼지를 직접 제작하고 특성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오 에어로졸들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제 바이오 물질들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질병 이동 현상 등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수 미세먼지라고 해서 이제 금속 나노 입자, 그 다음에 이제 성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미세먼지는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다양한 특수 미세먼지들을 이제는 개발을 해가지고 그 영향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성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노출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노출 시스템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그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반적으로 실제 동물에 노출하기 위한 인비보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는 동물들 또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세포 등에 노출시킬 수 있는 인비트로 노출 시스템들을 사용해가지고 노출 환경을 구현해서 유해성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랩에서는 인간 비말을 그대로 모사를 해서 인간 입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는 비말들을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개수들을 제어를 해가지고 실제 인간의 생활 환경 패턴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비말들을 모사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제는 노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 유해성을 이제는 결과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이제는 인간의 폐세포에 노출을 시켜서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실내 미세먼지를 사용했을 때 그 크기와 그 농도에 따라서 유해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실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이제는 직접 마우스에 이제는 노출을 시켜가지고 마우스의 폐를 저희들이 직접 이제는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위에 어떻게 누적이 돼서 그 유해성이 나타난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그 에어로졸의 이동 현상을 실제로 시각화하고 그 시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어로졸의 전파 특성을 이제는 분석하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빗방울이 지표면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시각화를 통해서 그 특성을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는 물 위에 발생하는 버블을 통해서 버블 위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을 시각화해서 그 농도와 그 개체수를 이제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버블이 터지거나 그다음에 빗방울이 지표면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바이오 에어로졸을 저희들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시각화해가지고 어떠한 바이오 물질들이 어떠한 에어로졸 속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시각화해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러한 그 질병 이동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확하게 정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뭐 에어로졸은 아니지만 이제 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노버블,
그래서 나노버블들을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노즐을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버블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나노버블이 터질 때 굉장히 큰 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미생물들이 사멸하게 되는, 즉 이제는 높은 항균성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한 나노버블이 터지면서 굉장히 높은 이제는 그 용존 산소량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부수적으로는 물 자체의 표면 장력, 그 다음에 이제 점성 등을 낮춤으로써 우리들이 원하는 응용 분야에 딱 맞는 그러한 점성 또는 표면 장력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기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도 저희들이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방식을 보시면은 3차원 기계 가공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나노버블 노즐들이 개발이 돼서 판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판매가 되는 나노버블 노즐인데요. 요거는 이제는 세트당 가격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기보다는 특수 목적으로서 특수 기기를 위한 그러한 나노버블 생성기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삼축 가공을 통해서 나노버블 노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출 성형을 통해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통해서 이제는 조립하는 구조로서 나노버블 노즐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레고 블럭처럼 비슷한 크기의 그다음에 수직으로 적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블럭을 만들어서 이걸 조립함으로써 하나의 나노버블 노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방향으로 서로 크기가 다른 노즐들을 결합함으로써 이제는 원주 방향으로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수직으로 적층하는 길이 방향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그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어서 우리들이 원하는 용도, 그다음에 원하는 용량의 나노버블 노즐을 생성할 수 있는 나노버블 노즐을 크게 어려움 없이 이미 만들어진 사출성형 그런 제품을 통해 가지고 조립하는 구조로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제작 단가,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실제 사용되는 나노버블 노즐이 한 15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 노즐은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노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출 성형을 통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높은 생산성과 그다음에 낮은 유지 보수 비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응용 분야에 맞춰 가지고 각각 가공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품을 조립해서 최적화된 나노버블 노즐을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최적화된 나노버블 노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사출 성형을 통해 가지고 제작한 나노버블 노즐을 하우징을 통해서 튜브를 연결해서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나노버블 노즐 어셈블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높은 나노버블 생성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그 다음에 샤워기 등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노버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제 제작된 나노버블 노즐을 사용했을 때 이제는 높은 살균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물의 점성도 낮아지고 표면 장력도 낮아져 가지고 여러분들 샤워기에 적용했을 때는 연수기처럼 피부에 적용했을 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노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 모공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이제는 그 이물질들을 이제는 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어떤 그런 세정액을 쓰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세정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버블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높은 용존 산소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어업 분야에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는 특히 이제 스마트팜 분야에 있어서 수경 재배에 있어 저희들이 나노버블을 공급함으로써 이제 병해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높은 용존 산소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생산량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처리 분야 수질 개선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작 기계에 적용했을 때 가공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 절삭류에 저희 나노버블을 적용을 했을 때는 절삭류 자체의 사용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내부 점성 효과, 그 점성 개선 효과, 그다음에 표면 장력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똑같은 기계에 적용했을 때 생산성이 20-30%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억 원에 달하는 이런 절삭 기계를 5대가 아니고 한 3대만 구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똑같은 생산성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런 나노버블 노즐을 지금 현재는 뭐 샤워기 용도로 적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간 생활 분야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는 가정에 공급되는 메인 물 공급 파이프에다 적용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나노버블 노즐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공급되는 튜브 하나에 적용함으로써 온 하나의 가정이 온 식구들이 나노버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엔진 분야에 있어서는 연료 라인 파이프에 적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연료 효율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효율도 증대되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특허는 보시는 것처럼 한 6건 정도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이제는 전기용동법을 이용한 기능성 나노입자 코팅법이 되겠습니다. 전기용동법 증착법은 우리 연구실에 있어서 가장 큰 기술적인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전기용동법 같은 경우에는 잘 분산되어 있는 나노입자의 표면에 특수한 전하의 특성을 띠게끔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을 가게 됐을 때 표면에 가지고 있는 전하와 반대되어 있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극에 나노입자가 정전기력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함으로써 코팅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용동법 기술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타객, 잘 분산되어 있는 현타객의 안정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도가 높은 현타객을 통해서 고른 나노입자 코팅층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불안정하게 만들므로써 굉장히 포러스한 다공성 구조의 이제는 코팅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현타객의 안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코팅의 나노 또는 마이크로 스톡스를 조절하는 그런 기술이 저희 연구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용도법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나노 입자만 바꾸면 다양한 어떤 그런 소재를 코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성을 표면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열 처리가 필요 없이 일반적인 상온에서 코팅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코팅 재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장의 커런트를 조절함으로써 정밀하게 코팅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투명성도 얻을 수가 있고 코팅층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코팅의 효과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제 유연 전극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 또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을 가하는 면적은 얼마든지 넓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면적화를 통한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어떤 코팅층을 보시면은 저희 연구실은 일반적인 전도성 금속 표면뿐만이 아니고 이제 패브릭, 그래서 이제 직물처럼 비전도성 표면에도 나노입자를 코팅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면 또는 이제 폴리에스테르 직물 위에다가 징크옥사이드, 그 다음에 실리카 나노입자를 코팅함으로써 방수성과 그 다음에 항균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직물을 개발한 걸 보시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그 직물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흡수하지 않고 송글송글 맺혀서 이제 잘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방수성, 그 다음에 우수한 항균성을 동시에 확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가능하냐 봤을 때는 우측에 보시는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시면은 패브릭의 각각의 하나의 파이버마다 굉장히 얇고 고른 나노입자 코팅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리카 나노입자뿐만이 아니고 징크옥사이드의 두 가지의 나노입자가 동시에 고르게 코팅됨으로써 두 개의 기능이 동시에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패브릭을 만든 게 저희 기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은 면 위에다가 두 개의 나노입자를 코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색깔이 염료가 들어가 있는 물을 떨어뜨렸을 때 전혀 흡수되지 않고 굉장히 낮은 각도에서도 이제는 물방울이 이동하는 굉장히 높은 방수성, 그 다음에 방수성과 통기성까지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항균성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표면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기용도법은 직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그들 유연 소재 기판에다가 카본 나노튜브를 코팅한 그러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는 두꺼운 카본 나노튜브를 저희들이 생성을 한 거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고 고른 카본 나노튜브를 코팅한 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기장을 이용해서 코팅 두께를 정밀하게 조절하면서도 넓은 면적의 균일한
코팅층을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투과율의 표면이면서도 고전도성인 표면을 저희 전기용도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나노 입자 코팅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성 소재 개발에 쓰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항방위성을 갖춘 표면, 그 다음에 발수 및 자가 세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표면, UV 차단 기능, 그다음에 전도성을 갖고 있는 표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이제 필요한 나노 입자를 코팅함으로써 이제는 원하는 기능성을 가진 패브릭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러한 나노 입자 코팅법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카본 나노 입자 코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입자 코팅을 통해서 이제는 에너지 분야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특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 아코랩에서는 콜로이드와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성 표면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규명하는데 그 기술을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겔 패치, 특히 대면적 화상 치료용 하이드로겔 패치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졸 및 비말 제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에어로졸 및 미세먼지 입자들을 이제는 제작하고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나노 버블 생성 노즐을 이제 개발함으로써 굉장히 값싸고 효율적으로 나노 입자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개발해서 현재는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팜, 그 다음에 이제는 임의용 관련돼서 생활 용수에 적용하는 그런 제품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전기용도법을 이용한 기능성 나노 입자 코팅법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패브릭 개발, 소재 개발,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걸 통해서 헬스케어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지금 발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표면이라든지 재료 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싶으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 기술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